네, 끝으로 기자 리포트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과정에서 또 3분기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넘겨줬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단기간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계속될 것인지 오늘은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 기자, 일단 이 뉴스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본격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우리 기업들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로이터 발로 바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 여기는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KLA가 인텔과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에 위치한 고객사에 납품 중단을 좀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이미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죠. 뭐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비메모리에서는 이제 14나노 이하 로직 칩 이상에서는 중국의 어떤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 뭐 이런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KLA는 이 조치에 따른 이제 실제 시행을 이제 내린 겁니다. 공지를.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두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된 그 관측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KLA가 지침을 내린 것뿐이라고 미국을 통해서 개별 허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미국의 조치를 그냥 KLA가 현지에 중국 공장에 통보를 한 것뿐이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 때마다 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가슴이 철렁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에서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 또 수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장의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는 좀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반도체 소비에서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공급이라든지 수요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라는 게 좀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일단은 좀 부정적인 시각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좀 막히다 보면은 미국에서도 장비 제조사들도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이고 공급층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 TSMC도 지금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휘청이고 있잖아요. 이 조치로 인해서 그런 게 좀 보여주는 어떻게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한 4, 5년 전부터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격차가 뭐 4년에서 5년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양쯔 메모리라든지 창신 메모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당장 이 중국 수출 규제,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게 지금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추격을 받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던 화웨이가 미국의 철퇴를 맞고 지금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이제 이런 사실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네, 중국의 추격이 아주 매서웠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요. 그럼 위기가 기회가 되면 좋은데 사실 업황 자체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을 벌이면서 뭐 시장 전망치보다 안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어닝 쇼크를 보여줬는데 4분기에는 더 안 좋습니다. 4분기에 이제 9조 4천억 원까지 줄어들고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8조 원대, 그리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7조 원대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 가운데 이렇게 왜 실적이 계속 줄어드느냐는 당연히 반도체 때문인데 반도체 전망치만 좀 따로 떼서 보면요. 반도체 부문이 줄어든 만큼 영업이익 전체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메모리 분야 가운데 하나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체 이제 취재를 좀 하다 보서 만나다 보면 이 업황 우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지 실제로 여기 종사자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한 3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히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몇 번이고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지금 좀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반도체 슈퍼 호황기라고 불렸던 2018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래프를 좀 볼 수 있는데 18년 3분기에 17조 5천억까지 찍었다가 바로 한 분기 반에 이제 몇 조 원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2년 동안 이 계속 부진이 이어지다가 다시 10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돌아선 게 이제 2020년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조금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 이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네, 업계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지만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속이 타는 뉴스이긴 합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왕좌 자리를 삼성이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에 사실은 실적 부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 시간을 좀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뒤 삼성전자의 어떤 해법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모리 업체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불황기에 좀 기술 투자를 많이 해서 다시 활황기에 어떤 고객사로부터 이제 원동력, 그러니까 다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마련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테크데이를 열어서 뭐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세 공정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는데 현재 이제 그 경쟁사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주력을 하고 있는 뭐 4세대 10나노, 삼성전자도 주력인데 이제 내년에 이제 5세대 10나노, 그러니까 12나노의 D램을 양산하겠다고 좀 밝혔고요. 또 이제 200단 이상, 지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200단 이상에서 낸드 플래시 이게 이제 점점 많이 수직으로 쌓는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176단이 주력인데 밝히지 않고 있다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2030년까지는 1000단으로 쌓은 V낸드, 낸드 플래시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렇게 기술 로드맵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는 2027년까지 1.4나노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기술 로드맵 계속 공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도 지금 위기를 인식하고 고객사에게 우리 기술력에 대해서 안심을 하라. 좀 우리 기술이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단편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밝히는 거죠. 삼성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좁힐 수 있는데 그런 메모리 분야에서 미세 공정, 비메모리에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사실 파운드리 분야는 뭐 TSMC에 비해 밀린다고는 하지만 점유율 부분, 그러니까 매출에서 상승세를 좀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TSMC가 지금 뭔가 애플과 단가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조금 더 가격 경쟁력으로 좀 매출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좀 최근에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서 암에 대한 뭐 협력을 좀 논의한 것 외에도 뭐 차량용 반도체 이쪽도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신사업 시너지를 낼 만한 인수 합병까지 좀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좀 세법을 전문가들은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봐왔듯이 삼성전자 이렇게 뭐 허술한 회사 아니죠. 불황기에 정말 나중을 대비해서 철저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